시외버스 노선을 좀 알아봤는데 배차 간격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그리고 버스도 차량 한 대만 구입해서 운영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사님들도 고용해야 되고. 중소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할 때 이곳을 이용하면 더 많은 배차 간격과 편리한 교통환경 속에서 버스를 환승하는 것을 넘어서 거점 시설이 돼가지고 새로운 이제 도시 성장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우리나라 대중교통에서 고속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속도에선 철도에 밀리고 편의성에선 자동차에 밀리기 때문입니다. 대도시를 제외하면 노선과 운행 횟수가 적어 이용하기도 불편합니다. 심지어 수도권 고속버스 터미널도 갈수록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나름 이제 수도권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인데요. 지금 보면 터미널 부지가 지금 제대로 여러 가지 경영적인 이유 때문에 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곳에서 지금 지방의 중소도시로 가려고 이 좀 시외버스 노선을 좀 알아봤는데 배차 간격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도 성남은 더더욱 GTX 성남역까지 개통했습니다. 고속철도로 동탄역이나 수서역까지 20분 이내에 도착하다 보니 차라리 그쪽에서 KTX나 SRT로 갈아타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그 철도 교통이 또 너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GTX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 시외버스들의 이 배차 간격이라든지 또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점점 어려운 경영 여건에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모든 중소도시까지 값비싼 철도를 연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시 말해 고속버스 터미널이 외면받는 지역은 역설적으로 기차역도 들어올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지하철이 1km 건설비가 한 1,500 들고 1,500억. 대심도 지하철 GTX는 1km에 2,000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건설비를 들여서 지하철을 또는 GTX를 건설해도 그만큼을 수익을 낼 수가 없죠. 그리고 이는 지방의 심각한 불균형, 더 나아가 지방 소멸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미 대중교통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외곽으로 나가 있는 역들에 대한 연계교통입니다. 철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버스도 뭐 차량 한 대만 구입해서 운영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사님들도 고용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서비스를 해주게 해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여전히 고속버스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로 고속버스가 점차 소멸되면 자동차 이용률이 증가해 교통정체가 더 심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길을 뚫고 다시 통행량이 늘면 또 도로를 놓고 국가 재정이 무한대로 투입됩니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등 환경을 고려할 때 승용차 중심의 국가 수송 정책만으론 미래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KTX가 다니는 충남 공주역으로 가봤습니다. 아직도 이곳에 왜 여기 위치에 있는지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역 중 하나인 공주역입니다. 초반에는 한 600명, 700명, 최근 좀 늘었다고는 하지만 하루 1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역인데요. 서울에서 이곳까지는 1시간이면 도착을 한다지만 도착을 하면 이곳에서 공주 도심까지는 버스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면 이제 연계교통이 확보가 돼야 되지만 이용객이 없으니까 연계교통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기도 참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수십 분 서 있었는데 지나가는 버스 찾기가 참 어렵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도 거의 없습니다. 주차를 하고 이제 기차를 타는 또 이런 패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주차장에 차량들도 거의 없거든요. 한마디로 이용객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KTX를 타고 오기에도 버스를 타고 오기에도 애매한 지역이 국토가 넓지도 않은 대한민국 땅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도시를 계획하고 뭐 만들 때 조금 더 대중교통 중심적인 어떤 도시 계획을 했고 지역 계획을 했으면 아마 조금 더 편한 솔루션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미 사실은 굉장히 많이 승용차 중심적인 형태의 도시 계획, 지역 계획들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인구 소멸기, 추가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있는 시스템을 스마트하게 활용하면 어떨까? 공주역이 썰렁하게 운행되고 있는 바로 인근엔 정한 알밤 휴게소가 있습니다. 이 휴게소는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라 고속버스를 다른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터미널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충남 공주의 정한 알밤 휴게소에 나와 있는데요. 일반 휴게소와 좀 다른 점은 이곳은 이제 휴게소이기도 하면서 고속도로 환승 정류장이 있다는 겁니다. 상행선과 하행선 모두 고속버스를 이곳에서 갈아탈 수 있고요. 그 수도권에서 중소도시 또는 중소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이곳을 이용하면 더 많은 배차 간격과 편리한 어떤 교통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좀 전국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인구 소멸로 충청권과 호남권 고속버스 노선이 많이 없어졌는데 일단 수도권에서 정한 알밤 휴게소까지 오는 버스를 타면 이곳에서 호남권까지 운행하는 수많은 노선을 환승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곳에 도착을 하면은 고속버스끼리 환승을 할 때 약간의 이제 그 배차 간격 때문에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데요.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간단히 뭐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또 보면은 이제 휴식 공간 등도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장거리 운전이 부담된다면 정한 휴게소까지만 운전을 하고 이곳에서 버스를 타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주차비가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휴게소에 비해서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넓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자동차를 타고 와서 이곳에서 대중교통, 고속버스를 환승하는 또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소박하지만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계되다 보니 편의 시설은 훌륭했습니다. 지금 무더위 때문에 밖에 굉장히 좀 더운데요. 이곳에 이제 에어컨도 나오고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이쪽은 호남선 노선이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수도권에서 보니까 그쪽보다는 배차 간격이 훨씬 좀 조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뭐 15분 간격으로 배차가 다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지역은 환승 터미널에서도 노선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알밤 휴게소에서 제가 이 벌교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발권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는 노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향후에 이런 휴게소가 점점 활성화가 된다면 또 이용객들이 많다면 없어진 노선도 다시 좀 재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환승 휴게소의 장점은 직접 연계되는 노선이 없을 때 운행 횟수, 즉 배차 간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환승 휴게소를 지역 거점으로 활용한다면 인구 소멸기 또 다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인구 소멸기에 여러 가지 해법 중 하나로 저는 이 고속버스 환승 정류소를 좀 잘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버스를 환승하는 것을 넘어서 이쪽이 어떤 거점 시설이 돼가지고 또 교통, 또 이런 또 외식, 또 문화 이런 시설들을 좀 이쪽에서 종합을 해서 조성을 한다면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리고 또 여러 가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유도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역의 줄어든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문화 공간을 새로 짓는 게 어렵다면
기존 시설을 다목적으로 활용해서 일단 유동인구부터 늘려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환승 서비스 이용객을 구분한 결과 직장인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이 16%, 학생이 15%, 이용객의 통행 목적은 업무 통행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환승 휴게소를 제대로 리모델링한다면 구매력 있는 비즈니스 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의 중소도시에 가보면 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계열의 이런 브랜드들 이런 것들이 입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오니까 다양하게 입점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환승 터미널이 있는 충남 금산의 인삼랜드 휴게소를 방문했습니다. 지금이 밤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안 알밤 휴게소 환승 터미널 이런 곳에 비하면 확실히 좀 환승 수요가 좀 적어 보이는데요. 이곳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경남, 통영, 진주 이런 쪽에 그 환승 수요가 상행선, 하행선으로 있는데 아무래도 그 경남 지역 쪽이 좀 인구 소멸 그 지역들이 좀 많다 보니까 덩달아 환승 수요도 지금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 또 버스 노선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또 한 대 버스가 지금 또 수도권을 향해서 또 가고 있거든요. 비교적 늦은 시간이지만 아직 이곳에 오면은 환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저녁 늦은 시간에는 아무래도 이 대중교통 시스템이 수도권에 비해서 빨리 단절이 되는 이런 지방 도시의 특성상 이 같은 버스 환승 터미널 시스템을 좀 더 잘 연구하고 활용한다면 색다른 많은 그런 해법들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전국의 환승버스 터미널은 7곳이 있습니다. 충남 공주의 정안 알밤 휴게소, 전남 광양의 섬진간 휴게소, 경북 낙동강 구미 휴게소와 강원의 횡성 휴게소 등입니다. 환승 터미널은 대도시 터미널을 경유하지 않고도 중소도시 간 노선의 연결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는 나들이 장소, 만남의 장소, 맛집 탐방 등 용도가 다양합니다.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적극적으로 환승 휴게소로 이용한다면 지방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중교통 수단과 복합 문화시설 등을 동시에 확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농촌 생활과 도시 생활의 가장 큰 격차를 보인 항목입니다. 노인복지와 소매점, 도서관 등과 함께 대중교통 서비스가 포함됐습니다. 농촌과 도시의 대중교통 격차는 우리가 우려했던 농촌과 도시의 병원이나 학교 등의 격차보다 훨씬 컸습니다. 인구 소멸기엔 최대한 지역의 필수 시설을 한 곳에 모아 이른바 거점 유도구역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승 휴게소 터미널에 관공서나 병원 쇼핑몰 등을 입점시킨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겁니다. 과거에 이 원도심에 있던 주요 시설들, 인프라들이 예를 들어 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주요 인프라도 더 이상 못 버티고 빠져나가게 되고 동사무소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거든요. 새로운 모티브를 갖게 되는 개발 동력이든 아니면 활용 동력이든 갖게 되면 훨씬 그게 또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강원도 횡성은 보건소와 주민복지센터 그리고 버스터미널이 한 곳에 모여 있어 지역 주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축소라는 얘기도 쓰고 있고 이제 이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이제 도시 성장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더 이상은 이제 성장하기 어렵다고 우리가 모두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이제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한 거죠. 어떠한 거점이라든지 컴팩트 시티라든지 이렇게 좀 모아서 성장할 때 성장할 곳과 축소할 곳을 조금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부팅 지방시대 마침 정부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정체 해법 중 하나로 버스 이용 수요를 늘리겠다며 고속도로 내 환승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 시도가 교통 문제뿐 아니라 지방 소멸에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